기분 좋은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11번째 절기, 바로 작은 더위를 뜻하는 소서입니다. 옛부터 소서는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기준이 됐는데요. 이 소서가 장마 시기와 겹치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콩국수나 수제비 같은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보양식으로는요, 7, 8월이 제철인 민어 매운탕을 또 선택했다고 합니다. 소서인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신만의 보양식으로 건강한 여름날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금요일의 첫 소식, 강원도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또 다른 길이 하나 생겼죠. 바로 동과서, 서울과 양양을 잇는 약 70km 구간의 고속도로가 새로 생긴 건데요. 덕분에 서울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시간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이 양양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 우리가 이 고속도로의 모습과 의미를 한번 미리 살펴봤거든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서울과 동해를 잇는 가장 빠른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양양 나들목에서 서울 강일 나들목까지 1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 오늘 저와 함께 미리 달려보실까요? 6월 30일 서울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전 구간이 개통됩니다. 한반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최단거리이자 국내 최북단 고속도로로 개통 전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강원도 분들께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럼 양양에서 서울까지 과연 얼마나 걸리나요?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동해안에 있는 이 도시들, 네. 속초, 양양, 그다음에 강릉 이런 도시에서 서울까지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를 재봤더니 서울시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개의 도시가 거의 3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동일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양양까지 서울에서 오시는데 시청 기준으로는 2시간 10분. 네. 근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의 외곽순환도로 강일 IC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이제 서울 양양 고속도로 시점이거든요. 네. 거기서 양양까지 오시는 데는 1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거리는 150km. 서울 양양 고속도로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양양 나들목을 지나 조금만 달리다 보면 이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동서고속도로의 명물은 바로 이 인제터널입니다. 무려 11k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입니다. 12km라니 과연 통과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을 재겠습니다. 지금 8분의 3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제한 속도대로 좀만 더 달렸으면은 아무래도 좀 빨리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공사하는 곳이 구간 있기 때문에 속도를 못 내서 정확한 시간을 좀 재기 힘든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인제터널은 국내 최장, 세계에서 11번째로 긴 고속도로 터널입니다. 곳곳엔 졸음 쉼터와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네, 지금 터널을 다 통과했는데요. 저희가 60km로 달린 결과 딱 11분 30초가 걸렸습니다. 원래 제한 속도가 100km니까 아마 조금 더 일찍 도착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11분 30초, 터널로만 11분 30초. 굉장히 긴 거리 맞죠? 그런데 앞에 또 터널이 있다는 점, 아무래도 이 구간을 지나시는 분들은 졸음운전 절대 안 되고 항상 안전 조심하셔가지고 통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긴 터널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예, 저희 인제터널은 운전자의 졸음 예방을 위해서 전체 직선을 배제하고 전체 선형을 곡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시에 아무래도 장대 터널이라 보니까 화재 시에 가장 위협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m 간격으로 저희들은 물분무 시설을 준비하여 자동으로 감지를 하여 불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관리동 쪽에는 항상 119 구급대가 소방차가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지금 제가 온 지가 이제 8년째 돼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마무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장 긴 최장대 터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또 다른 명물은 내린천교. 높게 솟은 주탑이 주변 풍경과 잘 어우러지는데요. 교량 아래로는 인제의 관광 명소인 내린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이게 9년 정도 한 공사인데요. 그게 이제 마무리를 할 단계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서 여태까지 같이 일하셨던 분들의 노력에도 뭐 문제가 없게 하고, 또 향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들하고 수도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우면 더운 날씨, 추우면 추운 날씨에 뭐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이렇게 무사히 준공하게 돼서 무한한 보람을 느끼고 영광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과 이런 마인드로 다른 토목 일에 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내린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감상하려면 이곳을 찾아보세요. 부메랑을 닮은 내린천 휴게소는 도로 위에 지어진 상공형 휴게소인데요. 환경 친화적인 녹색 건물로 생태 전시관과 생태 습지도 갖췄습니다. 이 내린천 휴게소 만드실 때 어떤 점을 좀 중점으로 혹시 시공하셨나요? 내린천 휴게소는 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생긴 것도 아주 특이하게 생겼고 네. 멋있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 휴게소의 특징이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특히 내린천도 보고 주변 산들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를 저희가 목적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또 짓고 나니까 또 뿌듯한 점도 있어요.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일반 휴게소하고는 아마 퀄리티가 좀 틀리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점에서? 디자인이, 밖의 디자인도 이쁘지만 내부 디자인도 지금 다른 휴게소하고는 아주 차별화되게 그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중 동홍천에서 양양 구간은 73%가 교량과 터널로 이루어졌습니다. 환경 파괴를 줄이고 커브가 많은 도로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힘은 들어도 더 저희 때문에 이쪽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더 교통을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좀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좋고요. 또 저희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라든가 저희 고속도로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또 수도권 있는 그 시민들이 또 편안하고 또 빠르게 저희 동해안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더 마음이 더 뿌듯하고 더 좋습니다. 아빠가 일하면서 있었던 애환이라든지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설명을 해주면 아들도 아빠에 대한 그 자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딸도 아빠 멋쟁이라고 늘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희빈아, 희수야, 아빠가 그 건설회사 다니면서 늘 지나가면서 늘 했던 얘기인데, 아빠를 그만큼 믿어주고 너희들이 믿어주고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아빠는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멋진 아빠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거니까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계속 지켜봐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아빠에 대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7년 정도 지금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7년이요? 예. 지금 이 고속도로가 8년 한 6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있는데 거의 처음부터 하셨네요. 끝까지 있었습니다. 네. 30살에 들어와서 지금 38살까지 있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준공하면 아마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힘들기도 했고 재밌는 데 많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이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게 준공까지 왔습니다. 그 다른 분들도 다 건강하시고 다음 현장에서 뭐 같이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족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가장 빠른 길,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관광 지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희 양양을 사촌이라고 합니다. 농촌, 어촌, 산촌, 강촌. 그래서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인심도 어느 지역보다 좋습니다.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양양에 다 오신다 해도 즐겁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타고 오십시오.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삶을 조금 더 빠르고 편안하게 올여름엔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아니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90분이면 된다는 건데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실 이제 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딱 일주일이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너무 많은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만큼 동과 서를 잇는 새로운 고속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처음의 기대감처럼 시원하고 안전하고 사고 없고 또 빠르게 동과 서를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이번 소식은요. 서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해 바다가 있는 우리 여수에는요. 아름다운 섬들이 참 많죠. 서해 바다에 가도요. 풍광 좋은 멋진 섬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지금 가볼 곳, 서해바다 섬 중에서도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진 선유도인데요. 지금 출발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하며 서해안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선유도.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따라 숨겨진 보물섬 선유도로 함께 떠나보시죠. 크고 작은 섬들이 모인 고군산군도 섬들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이제 선유도를 백길이 아닌 육로로 찾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 와, 바다 정말 오랜만에 와봐요. 근데 이렇게 다리 위에서 바다가 쫙 한눈에 보이니까 막 진짜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 보물섬을 찾아가는 길. 따스한 햇살 아래 고요한 풍경을 배경 삼아 파도 소리와 함께 걷다 보면 어느새 선유도에 도착합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이렇게 선유도 안쪽에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천천히 걸어서 문효도를 거쳐서 이렇게 선유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배를 탔을 때하고는 좀 느낌이 사뭇 다르게 천천히 여유 있게 선유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눈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유리알처럼 고운 백사장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 명사심리 해변인데요. 모래사장을 가만히 걷다 보면 경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와, 선생님 지금 선유도 바라보면서 걷기만 해도 제 마음이 정말 평온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잔잔하게 들려오는 파도 소리. 제가 선유도 쭉 훑어보니까 선유도 주변으로도 그렇게 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유도를 중심으로 여러 섬들이 선유도를 보호하는 것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태풍의 피항지였고 군사적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자복사라는 큰 절도 있었고 임금님이 시젓당하신 그 숭상행궁이라는 것도 있었고 외국 사신들이 오면 접대하는 군산정이라는 것도 있었고 예전에도 조상들도 그렇게 쉬고 가셨지만 지금도 이곳에 수시로 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변가를 걷다 보니 반가운 녀석들이 동참해줬는데요. 보물섬의 상징, 망주봉을 지나 본격적인 선유도 투어를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선유도를 좀 즐기려고 하는데 계속 걷고 돌아다니고 했거든요. 힘드시죠? 여기 지금 바다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섬 안에서는 섬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섬 밖에서 섬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 섬 밖에 나가야 돼 그러면? 배를 타고 잠깐 나가면 볼 수가 있죠. 섬에 왔으면 바다를 온몸으로 느껴봐야겠죠? 와, 이렇게 배 위에서 직접 맞는 바람은 가슴도 확 트이고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요. 바다 위에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선상 낚시 체험인데요. 어머, 올라와, 얘 자꾸.
제가 알고 있던 낚싯대와는 조금 달랐는데요. 어머, 저 이런 낚시는 저 처음 해봐요. 이거 고패 낚시라고 그러거든요. 자세 낚시. 수심이 5m가 되면 5m를 풀어주고 10m가 되면 10m를 풀어주고 해서 이 무거운 추가 땅 바닥에 닿아야 돼요. 연 같네요, 연. 이렇게 막 쫙 날리는 것처럼. 자, 이제 낚시를 시작해볼까요? 땅에 닿을 때까지 내리시면 돼요. 밑에다가. 일반 낚시보다 간단하고 쉬워서 낚시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낚시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워야 하나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물살을 가로지르며 앞으로 나아가니 제일 먼저 갈매기들이 반겨주는데요. 이들과 친해지고 싶다면 가자는 필수죠. 제 마음을 알아준 걸까요?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갈매기 진짜 많아요. 와, 안녕. 이렇게 많은 새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새들의 안식처가 되어준 곳. 이곳이 가마오지 섬입니다. 새들의 흔적으로 섬이 하얗게 변했다죠. 갈매기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낚시에 집중해 볼까요? 손은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눈은 전망을 쫙 바라봐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하죠. 그러니까요. 선유도가 여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도 정말 그림 같잖아요. 월척을 꿈꿨지만 꿈만 간직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는데요. 낚시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식도락의 꿈은 제대로 이뤘습니다. 바다 내음 가득한 한상을 보니 아쉬운 마음 달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원래 같으면 제가 낚시를 해서 회를 팍 떠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선유도까지 왔으니까 회 정도는 먹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기만 해도 막 힐링이 되네, 힐링이. 덥다 보니까는 고기가 좀 이제 봄 수온이 차가울 때보다는 고기가 좀 덜 잡혀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자연산 놀래미가 좀 잡히는 시기라서 자연산 놀래미가 육질이 아주 쫄깃하고 맛있는 시기고요. 근데 저는 왠지 여름에는 회를 먹으면 좀 약간 탈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잘 먹지 않게 되잖아요. 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앞에서 이제 갓 잡은 싱싱한 것들이기 때문에 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들으셨죠? 선유도 앞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회, 이제 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회부터 매운탕까지 이 맛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바다를 찾는 게 아닐까요? 또 하나 여름철의 별미, 바로 물회입니다. 매콤, 달콤, 새콤. 거기다가 이렇게 얼음까지 동동 띄워져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회는 뜨거운 것보다 차갑게 하는 게 더 쫄깃하기 때문에 물회로 드시면 더 회가 맛있어요. 사실 아까 그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서 굉장히 낙담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위안을 얻어가네요. 어느덧 하늘과 바다가 저녁 노을로 물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파도에 씻긴 둥근 조약돌은 일상에 지쳐 모난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 했는데요. 하얀 백사장과는 또 다른 매력의 몽돌 해수욕장. 힐링의 보물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와, 이곳은 제가 진짜 특별하다고 느끼는 게 물이 빠져나갈 때 이 물하고 돌하고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진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줘요. 오늘 하루 제가 선유도에서 느꼈었던 그런 감정? 뭔가 여유 있고 기다림 그리고 힐링이 되는 것 같은 오늘 하루를 다 정리해주는 그런 소리가 느껴져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곳을 추천합니다. 눈과 입, 마음까지 힐링되는 선유도. 여러분도 보물섬 선유도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절기상 소서인 오늘도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잦아들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서 불쾌지수는 여전히 높겠습니다. 또 주말인 내일과 모레 사이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남해안에 집중적으로 내린다고 하니까 주변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책을 구매하실 때 어디서 사시나요? 요즘에는 사실 인터넷 서점이 활성화되면서 이 집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도 이 책을 배송받아서 읽어볼 수 있고요. 또 전자책도 인기를 끌면서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발전 속에 삶이 윤택해진 점도 있지만요. 분명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바로 추억의 동네 서점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는다는 건데요. 그런데 춘천에 가면요, 이 동네 서점들이 멋진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보시죠. 책방이 사라지고 있다. 천만의 책방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여유와 문화가 있고 작가와 독자의 소통 공간이 되고 있는 동네 책방. 작은 책방들의 이유 있는 변신을 소개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창가를 바라보면서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저랑 너무 어울리지 않나요? 우아하면서도 엘레강스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아한 분위기 있는 동네 책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함께 책 읽어볼까요? 아파트 단지 근처의 한 책방. 꼬마 손님들이 독서를 좋아하는지 책장 근처에 모여있다. 어린이 도서가 많은가 해서 다가가 보니 어라, 여기도 고양이, 저기도 고양이. 전부 고양이 책들 뿐이네요. 저는 책방이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오니까 놀이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고양이 관련된 책방을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미국 여행 중에 이런 테마 책방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가면 저도 테마 책방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고양이가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사진 책방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우연히 정말 운명처럼 제가 길냥이를 만나면서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책을 보던 중에 제가 마음에 고양이가 쑥 들어와서 제가 고양이 책방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새끼 고양이 포뇨. 포뇨를 키우다 보니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테마 책방까지 열게 됐다고. 그런데 보면은 이제 고양이 테마 서점이라고 해서 손님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고양이를 싫어했던 분들도 처음에는 오셨다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또 좋아하셨던 분들은 워낙 좋아하시고요. 지금은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안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오시면은 고양이가 이렇게 예쁜 동물이었어? 고양이가 그런 선입견을 없애는데 이 책방이 좀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다. 고양이에 대한 책이라며 오히려 여기에 더 많으니 마니아들에겐 이곳이 천국. 제가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되게 고양이를 좋아하는데요. 여기가 고양이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잠깐 보러 왔고요. 와보니까 실제로 이런 고양이 물건도 많고 책도 많고 고양이가 좋아하는 분이라면 오셔가지고 한두 시간은 즐겁게 보시다가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책방의 한쪽 벽면은 전시 공간이다. 동심이 듬뿍 묻어나는 고양이 그림들. 누가 그렸나 했더니 아하, 너희들 작품이구나. 나름 이곳의 전속 작가들이다. 우리 친구는 이곳에 얼마나 자주 와요? 거의 매일 와요. 왜 이렇게 매일매일 와요?
학원 같은 데는 거의 선생님이 그 주제를 정해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제가 그린 대로 마음대로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곳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 친구한테 어떤 공간이에요? 자유로운 곳이요. 왜 자유로운 곳이에요? 여기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릴 수 있으니까요. 동네 어린이들의 즐거운 놀이터자 고양이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작은 책방이라서 가능한 거겠죠. 다음 책방을 찾아가는 이현희 리포터. 근데 여기 책방 맞아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저 이분 알아요. 춘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디 듀오 모던 다락방의 큰형 정병걸 씨. 항상 무대에서만 보다가 책방에서 만나니 반갑네요. 아니 보니까요 책을 보면서 맥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곳은 독립 서점이고요. 책도 구매하실 수 있고 책과 함께 뭐 음료도 드실 수 있고 맥주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과 맥주의 특별한 만남. 서가를 가득 채운 책들을 보면 틀림없는 책방인데 안쪽 테이블에선 맥주와 음료도 주문해서 마실 수 있다. 여기 왔으니 책맥 한번 해볼까요? 주문하신 맥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와, 책방에서 맥주라니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치맥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또 즐겨 해보기도 했고요. 근데 책맥은 또 처음이에요. 제가 즐겨보도록 할게요. Cheers! 마음의 양식을 안주 삼아 즐기는 맥주 한 잔의 여유. 특히 이곳은 책맥을 즐기는 손님들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운영한다고 한다.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책들이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떤 책들인 거예요? 저희는 독립출판 전문 서점이고요. 네. 독립출판물들 위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립출판이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반 서적들은 저희가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얘기하는데 독립출판물은 어떤 형식이 없이 개인이 내거나 독립출판사에서 발간한 책들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특별한 형식이 없고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뭐 책의 크기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는 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수가 주인인 만큼 이곳에선 특별한 책방 콘서트도 열리고 작가와 독자와의 만남이 진행되기도 한다. 책맥 한번 하더니 완전히 문학소녀가 된 이현희 리포터. 이제 그만 다음 책방으로 가볼까요? 이번엔 어떤 책방이려나? 카페 같은데 이것도 책방인가 봐요. 이곳 역시 요즘 대세인 독립출판 서적들을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곳이다. 대학가에 위치한 만큼 학생들 사이에 소문난 핫플레이스. 오늘 보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책을 읽는 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되게 신기해하세요. 이런 것도 책이야? 뭐 사이즈도 이게 책이야? 뭐 그렇게 보시다가 그 독립출판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 정제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기성 출판물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매력에 한번 빠지시면은 계속 한 번 오셨던 분들이 더 사가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꼭 직업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출판 서적은 독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느껴지곤 한다. 어때요? 이런 책 처음이죠? 원래 이렇게 자주 오세요? 아니 예전에 제가 책방, 그러니까 서점 같은 걸 했는데 생뚱맞게 이런 책이 없었어요. 와가지고 신비의 세계를 보고 있어요. 지금 책이 너무 재밌어요. 이런 독립 출판은 어떤 것 같아요? 생소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접한 일을 이렇게 직접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이런 데 와서 독립출판 책들을 보면서 남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책방 주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접 독립출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김예진 씨. 책을 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 사장님도 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책을 내려고 준비 중이신데 어떤 책이에요?
그 동물들이 유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저희 동물들의 단점들만 모아놓은 책을 내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런 단점들이 있어도 키우시겠습니까? 라는 좋은 점만 보고 키우지 않아도 이런 단점들 있어도 키울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책을 내고 싶어요. 그럼 실제로 사실 이렇게 비전문가가 책을 내는 거잖아요. 네. 혹시 출판사에서 일한 적 있으세요? 아니요, 출판사에서 따로 일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 손님분들께서 독립출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 공부 많이 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오히려. 손님들의 글도 작품이 된다는 사실. 독자들이 직접 뽑아준 명언들을 모아 책방 전시회도 계획 중이다. 사실 책이라는 존재는요, 저한테 수면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에서 책을 읽으면 나 하루 종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퇴근하세요. 저 계속 책 읽을게요. 자꾸만 놀러가고 싶은 것. 책들 사이에 문화와 소통이 공존하는 것. 아직도 책방에서 책만 사서 나오시나요? 이젠 동네 책방의 매력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네, 이렇게 동네 책방이 뜨고 또 사랑받는 이유는요, 단순히 책을 판매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요, 이렇게 함께 배우고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동네 책방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죠. 금요일의 우아한 만남, 문화인 시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 감사해요. 잘 가요. 아이고, 엄마. 전남 도립국악단의 시대창극 흐엉의 희망일기의 특별 순회 공연이 우리 지역에도 이어집니다. 전남 도민들의 문화 향유와 남도 전통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이번 공연은 지난 7월 5일 여수 시민회관에 이어 다음 주 화요일 7월 11일에는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다음 주 목요일 7월 20일에는 고흥문화회관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전남 도립국악단의 시대창극 흐엉의 희망일기는 지난해 전남 도립국악단이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직접 제작한 공연인데요. 꿈 많고 재주 많은 베트남 어부의 딸 흐엉이 월남전 참전용사인 할아버지와 극성맞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무한 노총각 삼식이와 결혼을 하며 펼쳐지는 인생 이야기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안무와 음악으로 담아낸 완성도 높은 작품입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시대의 물음,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과 화합의 휴먼 스토리. 월남전의 아픈 역사를 용서와 화해로 끌어안자는 의미를 담은 작품, 흐엉의 희망일기. 시간을 눈물로 보낸다 해도 동경과 원망이 공존하는 나라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한 베트남 여성 흐엉이.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아내와 어머니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 세대의 한 축이 될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창극으로 웃음과 감동이 있는 무대. 다문화 가정의 사랑과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줄 전남 도립국악단 시대창극 흐엉의 희망일기. 오는 7월 11일에는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20일에는 고흥문화회관에서 그 의미 있는 무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정봉길 초대전 귀례가 내일부터 고흥 남포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독특한 화풍으로 정감 어린 우리 주변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정봉길 화가. 굽이쳐 흐르고는 깊고 푸른 강, 계곡에 따라 난 오솔길, 초록의 짙은 숲, 드넓게 이어지는 산등성이까지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들을 화폭 안에 담아왔습니다. 언젠가 한번 스쳐 지난 풍경을 보는 듯 낯설지 않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수채화 작품들. 정봉길 작가가 담아낸 대지와 대지 사이의 사계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고흥 남포미술관에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수 예울마루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2달 동안 기획전시회 안녕 울집을 진행합니다. 집과 가족을 소재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15명이 참여해 예술작품으로 승화된 다양한 집과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모습을 작품 안에 담아냈는데요. 어릴 적 향수를 자극하는 정겹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 운명이라는 실타래에 엮인 가족의 의미, 변해버린 집의 모습과 그걸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고찰까지 15명 작가들의 다양한 예술적 감성과 시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될 텐데요. 방학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집과 가족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시대창극 흐엉의 희망일기는요. 도립국악단을 통해서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연 당일 선착순으로 좌석권이 배부된다고 하니까요. 사전 예약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 전남 도립국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나 해외로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족과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기분 좋게 떠난 여행인데 여행사와의 분쟁으로 여행을 망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여행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배양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휴가철이나 황금 연휴 기간에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늘면서 또 여행과 관련된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실제로 여행 인구가 늘면서 여행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2015년에 여행과 관련된 조항을 새로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네. 여행 계약과 관련해서는 여행사가 소비자 측의 여행 취소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여행지에서 원래 약속했던 숙소나 일정들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행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행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뭐 여행 가기 전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있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선 여행을 가기 전에 우리가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가족이 올 여름에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한 석 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했는데요. 갑자기 여행 가기 한 5일 전쯤 유럽에서 테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여행을 취소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이럴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에 어떤 책임을 또 지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개정 민법은 소비자가 여행 시작 전에 언제든지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에서 여행 취소 불가라는 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계약 취소는 가능합니다. 네. 네. 다만 그 때문에 여행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텐데요. 네. 실제로는 그 배상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약금은 우선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그 약정에 따라서 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약관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해결이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일응의 해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도대체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랑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공고입니다. 네.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 단체나 한국소비자원 같은 곳에서 실제로 해결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제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행의 경우에는 국내 여행과 국외 여행을 나눠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과 국외 여행을 나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먼저 해외 여행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네, 소비자 측 사정으로 여행을 중간에 취소하게 되면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위약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이를테면 소비자가 애초 지급했던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고 싶다면 최소 여행 출발 30일 전에는 계약 취소를 고지해야 합니다. 네. 반면 여행 당일에 취소를 하거나 이른바 노쇼라고 하죠. 네. 여행 장소에 나타나지 않게 되면 여행 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유럽 여행의 경우에 여행 출발 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먼저 계약서가 우선되지만 계약으로 해결이 어려워서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게 된다면 네. 여행 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이 해외여행과 좀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구조는 같은데 그 시기랑 금액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그 당일 여행의 경우에는 최소 출발 3일 전에 그리고 숙박 여행의 경우에는 여행 출발 5일 전에는 취소를 고지해야지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여행 당일날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여행 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여행을 가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갑작스럽게 여행을 못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위약금을 좀 물어야 하나요? 사유에 따라서 위약금을 무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경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3촌 이내에 친족이 사망을 하거나 본인이 질병으로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자녀가 아파서 3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되고 퇴원이 어려운데 꼭 간병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입원 확인서 같은 걸 여행사에 보내면 그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참 좋은 정보인데요. 네. 네, 지금까지 여행 가기 전 우리가 여행을 취소할 때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떠났을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고급 호텔에서 숙박하는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저급의 숙박시설에서 묵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우리 가족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줄 알고 비싼 경비를 지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여행객이 동반하게 됐다.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여행사를 믿고 떠났는데 실제 여행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애초 약속했던 것과 다른 것을 일종의 여행의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민법은 여행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여행비만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숙박 같은 경우에는 애초 여행지에서 원래 예정했던 호텔로 예약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동급의 호텔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마저도 어렵다면 호텔비의 차익만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요. 추가로 여행객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네. 여행을 돌아오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아, 6개월 이내예요. 네. 네, 그렇다면요. 우리가 혹시 여행사에서 여행 대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 하자가 커서 애초에 여행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사례에서 꼭 우리 가족만 여행을 간다고 해서 비싼 요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네.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의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 대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패키지 여행을 떠나서 뭐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사를 상대로 우리가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그 여행자가 여행사 측 과실로 인해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일시손해 상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태국을 갔는데 네. 태국에서 마사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사지를 받다가 다치는 경우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돌아와서도 계속 아프다면 병원에 갔을 때의 병원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을 못했다면 그에 상당하는 휴업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나중에 우리가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서는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위약금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그게 너무 지나치다고 보면은 무효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우선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약금처럼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조항은 더 두 번 체크하셔야 하고요. 또 해당 여행사가 등록은 된 여행사인지, 또 보증보험 같은 거는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저렴한 상품을 고르기보다는 그 상품의 그 일정이나 호텔, 그 옵션 같은 거를 체크하면서 적당한 상품을 고르시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꼼꼼하게 보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행 중에 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도 있을까요? 네, 여행지에서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여행지에서 만약에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 지연되거나 또는 좀 무리한 옵션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애초 계약서와 변경된 일정표 같은 거를 좀 모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행지에서 다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여행사에서 지금 다쳤다는 사실을 알려서 그 여행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증빙을 모아서 여행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알아둬야 할 팁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해외여행을 갈 때요, 많은 분들이 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야 될까? 아니면 안 해도 될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에 대한 뭐 관련된 팁도 좀 주실 수 있나요? 해외여행을 가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일단 좋긴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가 뭐 로밍을 받거나 뭐 패키지 여행을 체결하거나 이런 경우에 여행자 보험이 옵션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것만 믿고 가입을 미루시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 배상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 큰맘 먹고 여행을 떠났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때문에 여행을 망쳐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행사만 믿기보다는요,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좀 선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내용 잘 메모하시고 기억하시면요, 더욱더 알차고 좀 합리적인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 홈페이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서버 가상화 구축 사업으로 인해 일부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중단 일시는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 오전 12시까지인데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계약정보 등의 이용이 제한되고요. 토요일 밤 12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OK 통합예약 및 결제와 시민시장실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홈페이지 이용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천시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와 참여희망 주부들의 수돗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기는 7월 17일부터고요. 21일까지입니다. 또 신청은 인터넷이나 팩스로 가능한데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름과 참여일, 학교 등을 기재하면 되고요. 주부의 경우에는 이름과 참여일, 연락처를 함께 남기면 됩니다. 체험은 7월 27일과 28일 2회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순천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인 대룡정수장과 또 순천시 상수독과에서 이뤄집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자만의 관광자원 개발 및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여수시에서는 여수 객가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고요. 교육은 생태관광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자 및 여자만 주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프로그램은 7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후에 진행되고요. 여자만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 교육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접수는 7월 14일부터 이메일로 하시면 되고요. 7월 14일까지고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 여수시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